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감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이 정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한테 힐링 플레이스는 저기 공동묘지였어. 왜 이걸 창업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름다운 지구, 보다 나은 세상 또는 지속성, 이러한 관점에서 뭔가 이걸 시작한 건가?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이 나아지기는 바랬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업하고는 별개였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요즘에 막 시카 되게 많이 들으셨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태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성처럼 유행하는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뭔가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는데 뭔가 좀 신박한 거 없을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그때 팬데믹이 한참 때였어가지고 친환경이란 키워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비건 스킨케어는 좀 있는데 비건 색조가 없네. 비건으로 색조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요소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감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네. 책임지려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어빌리티가 쌓여서 리더가 돼야 그런 네. 고생하고 계신 거지. 책임지다 보면 고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고민이 근데 책임지는 거 어떻게 지금까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뭐 제가 잘 졌다기보다는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이제 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 그래도 잘 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월급을 혹시 못 줄 날도 있었습니까? 임원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조정했던 적은 있는데 평사는 밀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지금 3년 됐나요? 3년 6개월 됐네요. 3년 6개월. 네. 몇 년 됐죠? 우리 독립생활? 비슷하지 않나? 3년 11개월이요. 5개월 빠르네요. 비건이라고 하는 네. 것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갈 수가 있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내에서 뭔가 비거니즘을 전파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건이라는 역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0년이 됐고 해외에서는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거니즘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어떤 슬로건이면서 정체성이면서 가치관으로서 같이 따라가는 거지 비건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비건의 개념은 그러니까 투머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쓸 적당한 네. 양의 것만 생산하고 소비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뭘 하면 안 돼요. 인간이 뭘 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실험하지 말고 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비건인 사람도 비건이 아닌 사람을 뭔가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비건이 아니면 뭔가 선과 악으로 봐요. 선거하고는? 살생을 한다. 비건인 사람이 비건이 아닌 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비거니즘의 사람도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비거니즘이냐 아니냐에 판단이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도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다들 근데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행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좀 흐름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쨌든 돈의 흐름이 건강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비건의 철학이 아니라 대표님 철학 아니에요?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표님이 아니면 비건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야 그 브랜드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익이 생기고 다시 저는 더 많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돈을 많이 벌었다. 예를 들면은 파타고니아처럼 기업이 엄청 커졌어요. 대표님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표님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한테 이 기업이 1,000억 생겼어. 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이거를 이본 시나드 같은 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부를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짜거나 혹은 네. 그 구조 속에 그걸 투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000억이라는 이익이 생기면 이게 계속 스노우볼이 돼서 계속 이 자본이 더 선한 영향을 위한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어떤 뭐 신탁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기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방법을 찾고 싶어요. 1,000억이 됐을 때 좀 친해지면 안 되잖아. 미리 친해져야 되겠네. 한 사람이 영위하거나 하기엔 너무 큰 재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버는가에 대해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돈을 벌어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철학이 없이 그냥 돈이 벌리면 그 돈이 그냥 물 흐르듯이 여기저기 막 쓰이거든.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막 쓰여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런 거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혹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수단이죠, 되는데 당연히.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들이 가끔씩 와요. 네. 그런데 정신 차려야죠. 밸런스를 잃지 않고. 그럼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게. 누구나 내일 죽을 수 있다. 항상 죽음은 가까이에 있고 그때 뒤돌아봤을 때 남아있는 건 돈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정지우라는 변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정지우 작가가 쓴 책이 당신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뭐 재정적인 부의 축적과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는 것과 많이 알려지는 것과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근데 성공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귀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타임에서 썼던 내용은 뭐냐면은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좀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누지 않고 축적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내가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의 작품들을 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의 총합들이 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나는 또다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 말고 본인이 정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건, 우리 회사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 제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 제품을 사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남자라서 이거를 말하는 건 좀 설득이 없는데 정말 사용감이 좋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네. 우리 그 팀원이 증인이에요. 네. 네, 참 대박이에요. 아 진짜? 저희가 제품 투자에도 이제 아끼지 않는데 판매가가 되게 저렴해요. 판매가가? 네, 거의 뭐 대부분 10,000원 이하입니다. 오. 네, 10,000원 이하고 이건 립스틱인가? 네, 립스틱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남자들 무식해서 잘 몰라요. 말 그대로 색을 내는 거죠. 네, 아 그냥 색을 띤 모든 화장품이 색조 화장품이라고 그렇죠. 보면 색을 되나요? 내는 거죠.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입술에도 바르지만 볼터치, 네, 블러셔로 네, 블러셔로도 써요. 저는 요 컬러가 좋은 게 많이 이제 애기 엄마들은 사실 너무 화장을 튀게 하거나 그쵸, 이러는 그쵸. 거는 또 안 좋아하거든요. MLBB로. 근데,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파우더 하나 바르고 입술 그냥 가볍게 바르고 볼터치 정도만 그냥 딱 하고 나가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건 컬러가 뭐예요? 됩니다. 이제 이것도 아이섀도우예요? 이 아이섀도우를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도 이제 이게 원래 보편적인 모양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상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케이스가 없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다 쓰면은 굳이 이걸 버릴 필요 없이 이걸 계속 보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교체해서 쓰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뭐 작은 싱글 섀도우지만 거울도 넣어놨고 좀 튼튼하게 제품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명들이 전부 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요? 네. 얘는 뭐예요? 이제 립 쪽은 바다 생물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립 틴트는 물고기들의 이름이고요. 립스틱은 멸종위기 고래류들. 아 클리맨이 돌고래 이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제품명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벨리나인데 벨리나. 벨리노가 열대어의 이름이에요. 열대요? 아, 이 그래요? 친구는 이제 세레네라는 제품이고 세레네. 세레네는 이제 멸종위기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요? 예, 아. 아이 나비? 예. 아. 누는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들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오. 그래서 아이라이너 제품도 저희가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 네. 아이라이너 제품은 이제 그 수리과 동물들, 멸종위기의 수리과 동물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뭐 안다만, 배로 이런 식으로. 와. 네. 이게 이런 게 브랜드 스토리인 거지. 네. 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요? 비건 슈퍼라는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비건 어떤 슈퍼. 동물들의 스토리를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 그걸 좀 재밌게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의 시스라피쉬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바다나 이런 환경 오염이 무엇을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느냐, 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업 때문에가 더 커요. 네. 조업할 때의 과정도 문제예요. 그래서 바닥을 다 쓸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산호나 이런 해초들이 다 망가지면서 바다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업을 왜 하느냐가 또 나와요. 인간들이 먹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잉여 생산물이 얼마나 많으냐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보는 문제인 거예요. 참치가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근데 이제, 참치가? 예, 그 왜요? 어업의 과정 자체가 이제 그물이 이제 다 쓸고 가면서 아. 근데 참치가 소비량이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다 차지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문제. 인간의 욕심인 거지. 재밌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비버 아시나요? 비버. 비버 알죠? 네, 비버는 지금 멸종 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미국에 계셨으니까 오데오 아시잖아요. 응. 미국에 이제 뉴욕 옆에 왼쪽 서부로 하면은 캐나다하고 네. 같이 경계에 있는 진짜 바다만한 호수가 5개가 이제 오데호 해서 있는데 그거를 구글 지도로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절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데오가 절반은 캐나다 거고 절반이 미국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식민지 때 비버 때문에 일어난 전쟁.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비버 가죽으로 만든 모자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비버가 씨가 마릅니다. 이 비버가 물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젖어요. 그래서 이제 쓰고 다니면은 잘 안 젖고 윤기도 나고 하니까 멋이 있어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데오로 갔더니 비버 천지인 거예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이 권한을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는 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었다. 그로 인해서 사람도 죽었죠. 동물도 죽었죠. 인간의 욕심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맞습니다. 스스로를 죽이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김동희 대표만이 비건 슈퍼만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아, 그런 고민과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명쾌한 건 없어요. 그냥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계속 이루어가고 지치지 않아요. 지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안 지쳐? 지치지. 그러니까 아까 파타고니아가 이룬 업적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 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본 슈나드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혼자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의 뜻이 확고했고 가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도 그 뜻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방향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한 철학이죠. 이 철학에 동의하고 동조한 사람들, 공감한 사람들만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갔던 거네요. 맞아요. 설득력이 있었죠. 너 이런 인증 받지 않으면 이렇게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없어. 하지만 유예 기간을 줄게. 근데 우리는 생산량을 그 정도는 확보를 할게.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협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미투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뭔가 원가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치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대표는 지치면 안 된대. 지치면 안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또 시너지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리님이 맞는 제가 말이죠. 지쳐있을 때 멱살 잡고 일으켜줘요. 멱살 잡고 일으켰어? 책임져야지 일어나 이러면서. 근데 가끔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번아웃이 올 때 우리가
3H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스트레이트. 3H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개인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한테 힐링 퍼슨이 있어야 돼. 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그냥 찾아가면은 슬리퍼를 찍찍 끌고 가도 왔어 하고 이렇게 반갑게 안아주면서 네. 툭툭툭 쳐주고 완전히 내 편인 사람.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나의 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잔소리를 개념이죠. 너무 많이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내 편인 사람이 그냥 나에게는 힐링 퍼슨이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면 그냥 그 사람 찾아가면 돼. 그 사람 찾아가면 힘을 얻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힐링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 힐링 액티비티. 예, 내가 무언가 이 액션을 하면 나한테 힐링이 돼서 내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가르칠 때가 네. 완전 힐링이 되거든요. 청년들 만나고 청년들 멘토링하고 청년들과 뭔가 함께 할 때가 저한테는 힐링 액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힐링 액티비티가 있는 사람이 오래 가요. 세 번째는 힐링 플레이스예요. 저한테 힐링 플레이스는 저기 공동묘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홍제동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 무덤. 아, 예.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게 선교사님 무덤이 다리 있고 바로 네, 옆에. 예. 맞아요. 거기 양화진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거든요. 절투 목이 성지. 댕강 잘라졌던 그 산이라고 그래서 천주교 성지와 기독교 성지가 같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묘지에 적혀있는 묘비명을 봐요. 그러면은 아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써 있어. 그러면 그 옆에 묘지 옆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번아웃이 와서 힘드니까. 그러면 그 묘지에서 말을 걸어와요. 너 왜 왔니? 너 왜 사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지쳤니? 뭐 때문에 지쳤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묻혔어. 근데 너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가 힘들어서 왔어? 너는 네 삶을 어떻게 증명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정신이 번쩍 나. 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구나. 힐링 플레이스에 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힐링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 뭔가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고 할 때 3H를 생각하십시오. 힐링 퍼슨, 근데 이게 힐링 이렇게 플레이스, 정해져 힐링 있진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세 가지가 다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힐링 퍼슨이면 제일 좋아요. 힐링 퍼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의 집이 힐링 플레이스이자 힐링 퍼슨이자 힐링 액티비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은 힘을 얻잖아. 그렇죠. 힐링 플레이스에 가서 힐링 퍼슨 엄마 아빠를 만나고 거기서 엄마 아빠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같이 뭔가 액티비티 하면서 내가 힘을 얻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거거든. 매주 가시잖아. 인생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면은 나한테 힐링 퍼슨, 힐링 플레이스, 힐링 액티비티가 뭘까? 그거 찾아서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럼요. 없다면 만드셔야 돼. 없다면은 만들어 놓아야 건강해져. 자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산이에 대한 부분들은 답이 충분히 된 것 같아.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채워가면서 살고 싶은 거죠. 채운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냐? 저는 그냥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겠다. 오늘이 끝인 것처럼. 네. 항상 진심으로 오늘을 살겠다. 일만 하다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인데 일이 그거를 아니에요? 그 나의 어떤 하나의 라이프의 사이클에 넣으면 일이 아니죠. 네. 그게 행복하냐가 문제이긴 한데 행복할 것 같긴 해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와이프도 행복하고 같이 그렇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서 항상 사색이 필요해요. 네. 사세요. 대표님들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진짜 현타가 오거나 그렇죠. 번아웃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에너제틱한 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에너제틱하지 않을 나이가 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살아보면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올 수도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 것 그땐 또 그때 직면해야 돼요. 지금은 좀 달려가야 될 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때가 와서 번아웃이 오거나 지칠 때 그럴 때면 3H를 생각하시고 밥 한 끼는 살게요. 감사합니다. 굶어 죽을 걱정은. 한 달에 한 끼라도 나를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30명 있으면은 그 3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1년 12달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 그러니까 30명만 제대로 사겨 넣으세요. 30명만.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10% 채웠고. 그러니까 이 30명만 제대로 채워 놓으면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또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가시는 길을 좀 의미 있고 재미있고 네. 그 안에 너무 지치지 않고 너무 달리지도 않고 네네. 조금 균형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뭐 질문 있으실까요? 하긴 질문이 있을 리가 없지. 아무도 없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이분이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대답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댓글엔 댓글로. 다음번에 제가 교수님께 직접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뵐게요. 안녕.